만 지나가면 이제 잡히는데 선생님 그 저녁 이래가 시간에도 이렇게 먹방을 찍어보게 됐네.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이래를 과연 어떻게 난 해야 아까 사놨던 뭐 이 개막전을 육개장에다가 앞둔 선수 과연 지금 어떤 한라산을 마음으로 먹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먼저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신서빈 선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좀 만나봤을 때 굉장히 씩씩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첫 출전하는 소감이 궁금합니다. 조금 떨리는데 열심히 드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떨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야구 보기가 취미라고 하셨는데 어느 쪽 응원을 많이 하십니까? 저 기아 타이거즈 좋아합니다. 어떤 선수요? 김노영 선수 좋아. 왜 좋아하세요? 일단 모든 걸 다 잘하고 어. 완벽하다고 보여져서 좋아해요. 네, 본인도 그런 완벽한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면 좋겠지만 해서 네, 좋았어요.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면 이 스스로 생각할 때 신다빈 선수의 장점이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쓰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좀 쉴기가 제가- 주가 되는 바둑으로 이끌어갈 전략일까요? 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 류동환 프로가 함께 동행을 해주셨어요. 이 스승님께서 함께 와주셨는데 좀 많이 위로가 됐나요? 좀 위안이 되는지 궁금해요. 정말 감사한 마음. 아까 근데 팀키라는 것 같은데요. 뭐 힘이 좋다 그러니까 본능적인 힘, 네, 원초적 본능 쪽을 한다 이동환 성우께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동의하십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 맞는 것 같군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임하는 각오 신다빈 선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연승 대항전이만큼 연승도 좀 욕심이 날 것 같아요. 연승 욕심 있지만 제일 조가 낮은 만큼 2연승이 목표입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신사팀, 이 소년팀의 김예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김예찬 선수 이제 좀 긴장이 좀 풀렸나요? 어떤가요? 조금 떨림. 네, 목소리도 떨려요. 네, 김혜찬 선수가 지금 앞에 신다빈 선수가 2연승이 목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은 져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반론을 좀 제기해 보시죠. 저는 3연승 하겠습니다. 와, 한손 더 뜨네요. 좋습니다. 앞서 신다빈 선수가 이 자신의 장점 쉴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김예찬 선수가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은 어떤 부분일까요? 전투가. 그렇다면 만약 신다빈 선수가 전투 걸어오면 피하지 않을 생각인가요? 전투가 유리하면 받을 생각.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찬 선수, 오늘 또 어머니가 함께 동행을 해주셨어요. 엄마에게 혹시 한마디 해볼까요? 어머니께? 열심히 오늘 열심히 도전할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네요. 인생을 조금 살았기 때문에요. 네. 너무 심오한 질문인 것 같았어요. 네, 답변 준비가 됐다면 뭐 이야기 해주셔도 좋고요. 넘어갈까요? 엄마 항상 고마워. 네, 김예찬 선수가 준비가 된다면 저희가 그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다빈 선수와 김예찬 선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내용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긴장한 김예찬 선수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 가족에게, 이 스승님께 한마디 제일 어렵거든요. 그게 제일 어렵죠. 그게 그 말을 그러니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 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김혜찬 선수가 좀 우리 바둑팬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신다빈 선수와 김예찬 선수 모두 이 술기와 전투를 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좀 화끈한 전투 바둑 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네, 자, 제19기 GD옥션 매 신사대승려 아마연승 대항전 개막전이 되겠습니다. 대국장에서 만나보시죠. 자, 올해도 이 GD옥션의 강명주 회장님께서 또 만화를 선물해 주셨는데요. 치매 예방 약으로는 바둑만 한 게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둑을 두면 치매 예방이 된다 이런 뜻이죠. 소녀팀의 신다빈 선수 그리고 소년팀의 김예찬 선수가 이번 시즌에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가 이 대국전 만나봤던 신다빈 선수 굉장히 씩씩한 모습이었고요. 2009년생, 야구를 좋아하고 이 수익기에 강점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단점으로는 그 외 모든 것이라고 좀 재치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바둑에서 수입기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것은 조금씩 보완하면 되니까요. 큰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김예찬 선수가 이에 맞서는 소년팀의 김예찬 선수입니다. 2013년생이고요. 첫 번째 주자로 나오게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지금 양팀 선수 보면은 이제 이 나름대로 서열을 만들어 놔서요. 그냥 제일 그 서열 낮은 쪽이 먼저 출전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역시 전투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으로는 끝내기 부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끝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활하고 또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더 복잡해지거든요. 김예찬 선수가 계속해서 이 카메라를 좀 바라보는 모습인데요. 자, 대국은 시간 누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자 20분에 네. 추가 30초가 와, 주어지고요. 네. 검은 6시 이제 반으로 반이 진행되겠습니다. 사전에 이 선수들에게 좀 이 제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요. 이 최근 연구생도 이 제한 시간이 좀 바뀌게 되면서 피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시간 누적 방식이라고 그러죠. 네. 20분이 주어지고 추가 20초가 더해지는 방식이라고 하니까요. 아마 지지옥션 배는 좀 더 여유 있게 느끼지 않을까 싶네요. 아주 예전에 많이 들은 기단위 정석 같은 거예요. 네, 굉장히 초반부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예찬 선수는 이 포석을 좀 준비해온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자, 우상기 쪽을 옆구리 붙이면 아주 올드한 정석입니다. 23전이지 않습니까? 네. 밑으로는 잘 안 가요. 위로 많이 가는데 이 두 선수가 2009년생, 2013년생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바둑을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세대인데 포석이 굉장히 오늘 올드예요. 네, 향수를 불러 일으킬 만한 포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뭐 옆구리 붙이든지 좌하기 3-3 둘 중에 하나 두면은 요즘 세대에 맞는 수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측에 여기 나가서는 수도 좋은 수예요. 이렇게요. 두 선수가 초반부터 굉장히 씩씩한 손길로 수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막전인 만큼 두 선수 좀 부담도 있고 떨리기도 떨릴 텐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거 뚫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쪽 우상기가 흙이 강하기 때문에 뚫는 거는 손해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우, 되게 빠른데요? 이제 좌하기 쪽 지키면 되겠는데요. 좌하기 쪽을 좌측으로 날일자냐, 좌변 쪽으로, 하변 쪽으로 날일자냐. 그 둘 중에 하나 두면은 평균 점수는 됩니다. 평균 이상이죠. 지금도 제가 AI 보니까요. 옆구리 붙이기, 우상기 이쪽이 블루 스카이인데 좀 변했네요. 요수하고 지금 신다빈 선수가 둔 미수는 이제 서로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좌하기 쪽에 처진 날일자로 2선에 들어가는 걸 많이 했는데요. 네. 바둑이 엷어요. 그런 수는요. 자,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상기 쪽 좋은 자리이긴 한데요.
지금 김예찬 선수가 선택을 했습니다. 아, 서로 좀 형태를 키워가는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키워가는데 지금 보면 흙이 이 자세가 밑으로 깔렸지 않습니까? 그럼 좀 기분이 나쁘죠. 백이 이 좌변 쪽 하나 더 오게 된다면 형태가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라치기를 가야죠. 또 이제 견제를 좀 해야 할 타이밍일까요? 몇 번 입지도 못했는데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아깝다. 그 수법이 여기 책에 가끔 나오는 거 양쪽에 두 칸 이수 있겠고요. 좌측으로 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고 요런 정도죠. 이렇게. 아, 네. 자, 김예찬 선수는 뭐 갈라치기보다는 바짝 좌하기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네. 그 AI 블루스팟은 이수를 이렇게 두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여기서 다가서면 3, 3을 두고 이렇게 지켜주고 지금 100이 둔 자리를 이렇게 두면 뭐 살림살이가 뭐 괜찮다. 그 좌변을 그냥 두 칸 협공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붙이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어떻게 흙을 좀 세워주는 게 싫었을까요? 그 대신 붙여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흙이 귀를 파고들 수 있게 됐죠. 네, 그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력이 약한 제 친구들 가리킬 때는 예. 세워지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이외에 세워진 다음에 그 수습을 못 하기 때문에. 아, 근데 그래요. 지금 이 두 선수들은 뭐 동량지제니까 이제 싸움 한번 붙어봐야죠. 오. 자, 김예찬 선수는 좌하기 쪽 실리를 선택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거의 사기생에 가까운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거 치받는 선수당에서 약간 과겐세 일관데요. 늘어두는 교환을 해두지 않았네요. 이게 더 좀 두텁다고 판단했을까요? 그 대신 네, 그렇죠. 두텁다고 판단했는데 문제는 이 단일가 형태잖아요. 흙은 사귀생 형태이기 때문에 실리를 좀 손해를 본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세력 삭감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요 라인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AI 블루스팟은 여기를 들어가 그러는데 바둑팬 여러분은 이건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좀 깊은 느낌이 있나요? 네, 이렇게 모자 씌우면 그 다음에 헤매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이렇게 씌우면 블루스팟을 한번 볼까요? 아. 좌변 지키는 거를 저 같으면 요거 어깨 짚을 것 같은데 더 키워가나요? 키워가게 되나요? 그 그냥 했으면요 떼돈을 벌어야죠. 참 재밌네요. 어. 왜 갑자기 이렇게 딸꾹질이 막 나지? 이거 알 수가 없어. 디벨로
과음한 다음날 편. 먼저 남자의 과음한 다음날 행동이에요. 밤새도록 술로 달린 남자가 대낮이 되어서야 눈을 떠요. 얼마나 무식하게 술을 마신 건지 눈에 초점이 잡히지 않고 모든 사물이 매지가이로 보이는 신비한 현상을 경험해요. 기신기신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는데 양복은 물론 넥타이에 서류 가방까지 손에 쥐고 자고 있었어요.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기절한 게 분명해요. 그런데 헐, 양복 안주머니가 불룩해서 뒤져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물건이 나와요. 오 마이 갓. 이건 술집에서 종업원을 호출할 때 쓰는 차인벨이 분명해요. 아니 이게 호주머니에 왜 들어있으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뜯어온 건지 알 길이 없어요. 어제 부서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띄운다고 소맥으로 시작해 소주, 막걸리, 맥주를 섞은 저주의 폭탄주 소막맥까지 연락에 달리던 기억이 얼핏 나긴 해요. 무슨 실수라도 한 건 아닌가 싶어 살짝 걱정되긴 하지만 해보렴? 엉꺼. 단어 한 개만 갖다 댔는데 바로 이게 나오네. 에이, 아무튼 공룡놀이 하자. 됐습니다. 26단계 A부터 체크까지.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짱구 교실을 이제 욕실에서 탈출하자라는 게임을 해달라는 이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제 채널에 올라온 손석희 JTBC 사장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9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김 씨 측은 손 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한 고소인이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9시간 만에 경찰서 문을 나섭니다. 고소당한 사건은 혐의가 없음을, 그다음에 저희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10일 밤 손 사장이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집에서 자신의 얼굴 등을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반면 손 사장은 2017년 경기 과천시에서 있었던 교통사고를 빌미로 협박을 해왔다며 김 씨를 맞고 소할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JTBC 사옥까지 찾아와 채용해달라고 협박했다는 손 사장 측 주장에 맞서 손 사장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사장실에 수차례 방문한 적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채용을 제안받았다는 겁니다. 또 접촉사고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가 최근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말을 바꾼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변인차 기자의 입장 진술 번복과 김용 기자의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바탕으로 손 사장의 폭행 치상 혐의 등 입증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 씨는 손 사장과의 대질 조사에도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뉴스 앵커를 겸하고 있는 손석희 JTBC 사장이 폭행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김동현 기자 보도합니다. 서울 상암동의 한 술집입니다. 지난 10일 자정쯤 언론인 출신 40대 김모 씨가 이곳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손석희 JTBC 사장이었습니다. 김 씨는 손 사장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맞았다며 인근 파출소를 직접 찾아 신고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종업원들도 시비가 있어 경찰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손석희는 저쪽 오시는 경찰은 왔다 가셨다고.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를 MBN이 입수했는데 손 사장이 김 씨를 달래며 사과하는 음성이 담겼습니다. 폭행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신 거죠? 그래. 내 아팠다면 내가 폭행이고 사과할게.
김 씨는 해당 녹취록과 상해 진단서를 이미지 파일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사장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김 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내사가 진행 중이라며 손 사장을 상대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사장은 김 씨를 상대로 공갈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 뉴스 김도형입니다. 손석희 JTBC 사장과 프리랜서 기자가 서로 협박당했다, 아니라 폭행당했다 주장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2년 전 경기도 과천시의 한 주차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또 올 들어서는 JTBC 사업 부분의 일식 주점과 파출소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1월 10일 밤, 그 밤에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저희 채널A에 자신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 방금 저한테 폭력 공사하셨죠? 두 사람은 폭행 여부를 놓고 승강이를 벌입니다. 손 사장이 아팠다면 폭행이며 사과한다고 밝히자 김 씨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온 뒤에도 폭행과 관련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합니다. 선배님, 오늘 폭행하셨죠? 사장님, 무슨 일 나옵니까? 먹고 싶어서 오냐? 먹고 싶어서 오냐? 어? 먹고 싶어서 웃어? 먹고 싶어서 웃어? 주점에서 나온 김 씨는 이곳에서 손 대표와 잠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바로 옆 파출소를 찾아가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방금 한 30분쯤 전에 JTBC 손석희 사장한테 주먹으로 2차례 얼굴을 가격당했거든요. 김 씨는 파출소를 나선 뒤에도 손 사장과 언쟁을 벌입니다. 그러자 김 씨는 다시 한번 파출소에 들어갑니다. 손 사장께서 자꾸 못 가게 하셔서 저는 지금 귀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주점을 나온 뒤 10여 분간 이어진 승강이는 결국 경찰이 나선 뒤에야 끝났습니다. 채널A 뉴스 이용입니다. 손석희 JTBC 사장과 프리랜서 기자 사이에 벌어진 폭행 공방이 오늘 하루 종일 여론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물론 아직은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론이 뜨거운 건 손 사장이 가진 언론인으로서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 사건을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한 공인의 문제로 신중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손 사장이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나중에 이걸 알게 된 프리랜서 기자가 손 사장에게 취업 협박을 했다는 것이 손 사장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였길래 손 사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협박을 감수해야 했던 것일까? 첫 번째 의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시 사고 피해자를 단독으로 만나서 어떤 사고가 났었는지 그리고 손 사장이 어떻게 했는지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천 시내의 한 교회 앞 공터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손석희 JTBC 사장이 차량 사고를 낸 장소입니다. 당시 견인차 기사 A씨는 주민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접수를 받고 출동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접수 차량의 시동을 걸어주는 사이 검정색 승용차가 후진을 하며 견인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범퍼가 눈에 보일 정도로 우그러졌고 라이트에 금이 갔다고 말합니다. A씨는 가해 운전자가 내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대로 가버리자 곧장 따라갔다고 말했습니다. 1km쯤 따라간 끝에 검정색 차가 우체국 사거리 신호등 앞에 멈췄고 A씨는 멈춰선 차량에 다가가 차창을 두드렸지만 서지 않고 다시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해 동료 견인기사와 함께 따라붙었고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결국 검은색 차는 1.5km 정도를 더 질주한 뒤 고속도로 고가 밑에서야 멈춰섰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A씨는 검은색 차에서 내린 건 손석희 사장이었다고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유명인인 탓에 명함만 받고 보냈고 출동한 경찰에겐 운전자와 합의했다고 말하고 돌려보냈다고 A씨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 사장은 김모 씨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내가 잘 모르죠. 아 상당히 그럼 뭐 한 몇백 미터를 가시는 겁니다. 예. TV조선은 A씨의 요청에 따라 A씨 육성을 쓰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